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두 남자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킬더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막고래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디어 우리나라의 대전 대첩 이야기 시리즈 탕록대전 이야기로 첫 번째 포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죠. 네네.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탕록대전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럼 뭐 워낙 댓글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다니기에도 네, 그렇죠. 좀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분명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감히 추측해 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탕록대전이면 굉장히 중국 측에서도 전설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망오제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대전 대첩 이야기로 잡은 두 번째 이야기는 조한대전 이야기입니다. 아, 조한대전. 네, 그렇습니다. 조한대전이면 고조선과 한나라의 싸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제가 만든 말인데. 요즘 네이밍 센스가 센스가 조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한대전이라고 붙인 이유는 네. 바로 우리 고조선과 이제 그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뭐 엄밀히 말하면 전한이네요. 네, 전한 그렇죠, 시대네요. 그렇죠. 예. 엄밀히 말하면 우린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조선 때와 그다음에 한나라 바로 무제와의 대전쟁의 이야기를 그린 바로 그 전투인데 이름을 그래서 제가 조한대전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보통 한나라 한무제와 네네. 그 위만 조선의 전투면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왕검성 전투, 왕검성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많이 알려진 잘 모르겠는데.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네네. 그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우리 그 조한대전 이야기가 제일 처음 실린 곳은 바로 삼국유사에 그 네. 내용이 실려 있죠. 그렇죠. 기편에 네네, 실려 있죠. 기편에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동국병감이라는 네. 전쟁사 그 조선 시대 문종 때 지은 책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상권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네. 한나라 무제가 우리 고조선을 침략했던 바로 이야기가 조한대전 이야기가 첫 번째로 실려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영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제로서 특히 이제 고구려와의 어떤 수당의 전쟁 그리고 안시성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대전의 이야기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한대전의 이야기는 많이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조선의 멸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국사책에도 한 줄만 나와요. 그게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제 위만 조선이 멸망했다. 한나라의 침공에 의해 멸망했다 정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조한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즉시 바로 한사군이 세워졌다. 그렇죠. 이 고조선의 땅에다가 한나라가 4개의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낭랑이다. 그렇죠. 이러한 4개의 어떤 그 한사군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한대전을 선택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조선과 어떤 중국 한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많이들 모르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죠. 이 전쟁에서 전투로 봤을 때 우리 고조선이 지지 않았다. 그렇죠. 전투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았어요. 전투에서는 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또 역시 문제가 있어요. 이 중국 측 기록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을 소환할 수밖에 없겠네요. 소환할 수밖에 없죠. 예, 그분밖에 네네. 없으니까. 국수주의자. 아니, 그 사마천 선생님을 네, 또 한 번 소환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마천 분을 또 소환해야죠. 이 예. 사마천의 이제 열전편에 나오는 네. 부분을 한번 또 소환을 해야 되고, 일단 전쟁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또 보고 가야 됩니다. 아, 그렇겠죠. 네네,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고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다루긴 다뤘어요. 그렇죠. 예. 그 우리 시조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고조선의 건국 시조 시조. 이야기, 네네. 그래서 우리 당군 왕검의 고조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라는 어떤 초중고 이제 지나면서 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바로 우리 또 고조선 역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당군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럼 언제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고조선이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한 전쟁에서의 우리 고조선은 위만조선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그 위만이라는 자가 할아버지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조선의 왕이 이제 준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준왕 때 이 위만이라는 연나라 장수가 투항을 해오거든요. 맞아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음. 그 원래 이제 그 연나라의 왕이 네네. 흉노에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그 연나라의 장수였던 이 위만이라는 인물이 천여 명의 이제 연나라의 이제 유민들을 데리고 투항을 해오는 걸로 그렇죠. 기록되어 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위만이 투항을 해올 때 옷과 머리에 튼 상투, 이것이 바로 굉장히 조선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학계에서는 위만을 조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다가 원래 나라가 바뀌면 그 국명도 바뀌어야 되는데 위만은 그대로 또 조선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고조선을 이제 위만 조선 또 고조선의 역사에 포함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학회에서 입장이시죠. 네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군 할아버지의 조선이 있었고 그러다가 기자라는 중국의 사람이 맞습니다. 내려와서 기자조선. 기자조선. 기자조선이 와서 8조 근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던 기자조선. 이어지다가 연나라에서 투항해온 위만에 의한 위만조선. 이 세 개의 고조선은 세 개의 어떤 세력에 의한 어떤 연결이 되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어떤 형식을 배웠을 텐데, 네. 한동안 이제 학교에서 기자는 거짓말이다. 해서 이제 기자를 많이 빼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자, 예.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고조선 네, 부분이. 그렇죠. 예. 자, 그런 또 학계의 어떤 지금 우리 교과 과정 속에서의 고조선의 느낌이 있지만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에 의하면 굉장히 생소한 조선의 이 분류법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사실 조선이란 세 개의 조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 관련된 역사를 담고 있는 관자라는 책에 의하면 이 발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조선. 네네네.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조선에서 이 표범과 호랑이의 가죽이 굉장히 유행했다 그래요. 귀했고 중국에서는 이걸 또 구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발조선에서 이 표범과 호랑이 가죽을 구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니 조선이면 조선이지 발조선은 뭐야, 이런 약간의 헷갈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총 3개의 조선이 있었다. 네, 그래서 신조선, 그 발조선, 그 말조선, 불조선. 그래서 신, 불,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세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경영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흉노에 보면 옛날에 흉노란 나라가 흉노에 이제 제일 높은 대선우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좌현황, 우현황 해가지고 이 산발이 구도의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국가가.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조선도 신조선이라는 어떤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대당군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말조선과 불조선이 좀 뭐 발조선, 이렇게 불은 밝다 이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불조선, 말조선이 어떠한 부왕의 정치 시스템을 가진 이 세 개의 산발이 정치 시스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몽고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징기스칸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그 넓은 땅을 다 홀로 통치하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왕, 네네. 그렇죠. 왕을 두어서 그 자신들이 이제 점령했던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지방 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건제처럼 뭐 수십 명의 왕을 두지는 않았어요. 딱 2명의 왕을 더 두었을 뿐입니다. 네네. 몽고도. 그렇다 보니까 몽고도 칸인 한 명, 대칸.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제 사마코레님께서 흉노족의 이제 그 정치적 그 형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처럼 2명의 보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2명의 보왕이 뭐 거의 뭐 유럽 쪽 지역을 그렇죠. 통치하는 왕, 그 다음에 그 유럽 전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통치하는 왕, 그 다음에 실제 중국과 만주를 통치했던 대칸,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당시의 만주와 그런 대평원을 살았던 그렇죠. 어떤 이제 그런 기마민족의 특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설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산발이 시스템의 북방 기마민족의 유목 그 정치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중국에서는 흉노와 고조선과의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조선을 쳤을 때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 뭐 이런 기록을 하는 거 보면 흉노와 고조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당시의 연방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흉노라는 민족이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하죠. 굉장한 민족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인들이 그 직접적인 자신들의 이제 뭐 영토라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문화적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침략을 받은 것을 보통 이제 몽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흉노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뭐 그 대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흉노족의 침공 때문에.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세계사적으로 이제 흉노족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흉노와 그 우리 고조선 간의 밀접한 관계. 그렇죠. 일선에서는 어떤 학자분께서는 같은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는 고구려까지 연결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 자, 어쨌든 연나라의 왕도 흉노로 귀환을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나라 왕이 흉노로 귀환을 하자 연나라에 있었던 위만이라는 장수는 바로 우리 고조선으로 바로 귀환을 해버립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이 흉노라는 나라와 고조선과 게다가 중국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연나라까지도 어떠한 부분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는 부분이 우리 고대사를 공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둬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실제로 그 사마천의 사기에서 그 위만이 투항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흉노와 고조선은 별개의 나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왕은 흉노에 굴복을 했는데 거기에 굴복을 하고 위만은 고조선에 이제 투항을 한 거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흉노와 고조선은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그 시선이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해서 많이들 나왔었어요. 자, 어쨌든 사마천 사기에서 나오는 열전편이죠. 이 조선 네. 열전에 보면 이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는 과정이 실려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조선의 왕이었던 이 위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었는데 원래 연나라라는 그 자체가 전성기 때 진번과 조선을 공략하여 귀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변방에 요새를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나라는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체인적 국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을 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요동 바깥 경계에 이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나라는 사실 얼마 안 가요.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갔다가 그 아들 때 바로 이제 뭐 항우 유방이 일어나면서 바로 패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진나라를 이어서 천하를 일통하는 중국의 한나라가 들어서죠. 그렇게 한나라가 일어나자 그곳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나라와 고조선이 있던 지역은 한나라에서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이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당시 요동에 있던 옛날에 있었던 요새를 수리를 해서 폐수라는 강을 이제 경계를 잡아서 연나라에 귀속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었고 연나라는 바로 고조선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붙어 있었고 한나라가 이 연나라와 고조선 지역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성을 수리해서 연나라에 그 귀속을 시킨 그런 지역이다. 저는 살짝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이런 데서 한 발 빼는구나. 네네, 그렇죠. 직접 어떠한 힘의 위력을 과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어떤 초석을 깔고 가는 느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이 연이라는 지역이 네네.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왜냐하면 다 경계에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흉노와 고조선, 그다음 한나라. 그렇습니다. 딱 이 세 개의 힘이 모이는 곳에 다 근접해 있는 딱 완충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나라에서는 이 연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었지만 삼키지 못했지 않을까. 왜냐하면 흉노와 고조선의 힘이 무서워서. 너무 제 생각만 얘기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대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명히 충분한 어떤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이제 연왕이 어떤 이제 그 노관이 이제 흉노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만은 그 연나라 장수였던 위만은 고조선으로 가버리고 결국에는 이 연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한나라보다 흉노와 고조선이 더 세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사막고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한나라도 이제 연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서 이러한 이제 성들을 수리해서 복구해가지고 연나라에 준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한나라의 한나라와 흉노, 그다음 고조선 이 접점 지역에 연나라가 위치해 있었고 이 접점 지역에 대해서 한나라가 영향력을 키우고 싶었지만 흉노와 고조선의 영향력이 연나라에 대해서는 더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그 연나라 당시의 마지막 왕이었던 노관이라는 연나라 왕은 흉노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위만은 무리 1000명을 모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으로 망명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추결이라 그래서 상투를 틀어 올리는 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이 추결을 하고 조선의 옷을 입고는 동쪽에 있었던 당시에 그 요새를 나와서 폐수라는 강을 건너서 옛날에 그 진나라에 비어있던 지역을 이제 점거를 하고 그다음에 변방 지역을 여기서 말하는 변방은 한나라 입장에서 변방이죠. 그렇죠. 네네. 이 변방을 오가며 점차 진번과 조선의 이 많이
즉 쉽게 말하면 이 중국 애들이 생각했을 때, 중국 분들이 생각했을 때, 속마음을 자꾸 그렇게 드러내시면 죄송합니다. 됩니다. 중국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오랑캐를 우리 그렇죠. 이라고 하죠. 우리 동이죠. 예, 그렇죠. 예. 이러한 그 오랑캐들, 예. 저그들은 오랑캐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인 네. 이 오랑캐들과 그 이제 망명자들, 예. 예. 그래서 연나라와 당시에 그 연나라뿐만 아니라 제나라라고도 있었는데 이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계속해서 복속을 시켰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모아서 위만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그 조선의 왕검성이라고 하는 왕검의 도읍을 삼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 이때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준왕이라는 왕이 계셨고 네. 이 준왕이 이 위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만을 받아들여서 변방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가 이러한 그 중국 쪽에 있었던 위나 그 연이나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점점 불려서 세력을 굉장히 공고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고, 이제 이 당시 원래 있었던 준왕이라는 왕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당시 삼한 중에서도 마한의 왕이 되었다고 네. 기록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기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왕검성에서 도읍을 잡아서 그 준왕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위만, 이 위만이 당시에 이제 뭐 백두산 북쪽 지역을 해서 우리 또 하나의 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만의 천하가 또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중국에서는 당시에 요동 지역에 이제 우리 그 고조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요동 지역의 이 요동 지역에 이 태수를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보내가지고 위만과 어떤 계약을 좀 맺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변경을 침범하지 말자. 네. 불가침 조약 같은 걸 일종의 맺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변경을 침범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그 한나라의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그 주변에 이 오랑캐들의 나라가 있으면 너희 위만이 좀 가로막지 마라, 좀 보내줘라. 왜 그랬을까요? 뭐 사실 천하라는 게, 그 당시에 천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또 힘의 밸런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위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내 왼쪽에 있고 내가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위만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중국의 황제를 보러 간다. 내 옆에 있는 나라가. 그렇다는 건 너희들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한 나라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 땅의 군사 기밀을 왜 한나라한테 이거 혹시 얘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리고 양옆에 적을 둘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끼게 되는 있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위만은 제가 생각할 때 좀 현명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나라는 위만에 대해서 한시름 놓게 되는. 근데 위만은 그렇게 한나라가 한시름 놓을 때 힘을 더 키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만은 군대의 위세와 재물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을 얻어서 가까운 작은 읍들을 침략해서 항복시키고, 진번과 임둔이 와서 이 진번과 임둔이라는 어떤 그 지역의 작은 부족들도 이 전부 다 위만 조선에 복속을 하게 돼서 사기에 이르기를 그 땅이 사방 수천 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나라와 이 위만 조선이 네네. 그 일종의 불가침 조약, 뭐 어떤 그런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평화 협정에는 조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이 위만 조선이 굳이 이제 한나라의 요청에 우리 힘이 약한 것도 아닌데 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래, 너희들한테 가는 그 사신들, 조공들 보내줄게. 대신에 통행료 내라.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요나라도 그랬었어요. 실제로 요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지금 여기에서도 그 군대와 네네.
그 재물을 얻어서 네네. 여러 읍을 복속시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재물, 그러니까 통행료 같은 그런 이득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아하. 그냥 군대를 키워서 그 세력을 더 넓힌 게 아니었을까.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마코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제 그 한 나라의 종을 바치러 가는 나라들 이 이제 위만 조선의 그런 어떤 이제 군사적 기밀을 한 나라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위만 조선의 그런 군사적 기밀을 한 나라라든가 아니면 주변 국가의 기밀을 위만 조선에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한 애들은 군대를 보내서 정복을 하고 복속을 시키고 어차피 재물도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힘을 키웠던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참 현명하고 이득이 있는 장사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제 그 한나라 네. 황제가 요동태수를 위만에게 보낼 때, 일종의 뭐 요동태수가 사신으로서 황제의 명을 받들고 위만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조선으로. 그때 이제 군대의 위세와 재물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서로 침범하지 말고 다른 어떤 그 동이족들의 군장들이 우리 천자 한나라의 황제를 만나고 싶으면 아니 너가 좀 가로막지 마라. 그러자 위만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했고 이로써 위만은 군대의 위세와 재물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사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황제가 재물을 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위만을 만났다 라는 것만 봐도 이 위만 그리고 당시 고조선의 세력이라는 것이 중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지 않았나 그렇겠죠 하는 부분이 사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이 얘기를 몇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우린 좀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조선이라고 하면 자꾸 가죽 옷 입고 돌도끼 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조선이면 이미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서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아니 그 시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중국의 진시황 관련된 드라마만 봐도 네. 예. 엄청나게 막 옷을 멋있게 입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성이 나오고 거대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네.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와 역시 중국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이미 그 진시황이 망하고 한나라 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한나라에서 우리 그 고조선의 위만을 찾아올 때 그러한 신하를 보내면서도 어떤 군의 위세와 재물을 가지고도 보내는 정도의 네. 어떤 그러한 쌍방에 서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국가의 문명과 세력이 있었다는. 실제로 이제 뭐 사막고래님께서는 아마 읽어보셨지 않나 싶어요. 이제 초한지. 초한지. 보통 이제 항우와 유방의 예. 초한지. 보통 대부분 분들이 이제 삼국지를 많이 아시지만 저는 네. 이제 삼국지보다도 초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재밌지 않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우가 그 자기가 이제 세력을 얻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네네. 것 중에 하나가 요동의 힘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요. 항우가 실제로 이제 항우의 숙부가 원래는 먼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자신의 숙부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그 힘 중에 하나가 항우가 요동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항우가 천하 제1자에 제일 가까운 자다 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지금 네네. 이 땅이.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막구로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한나라와 네, 그다음 그렇죠. 위만조선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위치가 요동이에요. 요동이죠. 뭐 실제로 많이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요동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지 이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났던 민족들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민족들이 나온 땅이에요. 흉노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예. 자 어쨌든 이러한 또 흉노와
고조선까지 연결되는 이런 네. 북방 기마민족들의 강력한 그 당시에 이 세력, 자, 이 세력을 가지고 당시 아마 위만도 중국 한나라의 황제와 이런 약속을 했었고, 그렇죠. 중국 황제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약속 좀 지켜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나오는데, 위만 다음에 위만의 아들이 이제 또 그 위만을 이어서 고조선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위만의 손자가 되는 이제 우거왕 때까지 이야기가 전 좀 궁금한데 없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맞습니다. 네. 우리 조한 대전의 이야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고조선의 마지막 우거왕 때 이야기거든요. 네. 이 우거왕은 바로 위만의 손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 위만의 손자 때 이르러 우거왕 때 들어서자, 야, 이제는 뭐 한나라에서 망명자들까지도 점점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우거왕 때 이르러 가지고 엄청나게 큰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는가 할 수 있죠. 자, 한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망명자들까지도 고조선으로 지금 막 넘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위만 때 했던 약속을 고조선이 한 번도 또 안 지켰어요, 또. 아, 그랬나요? 네네. 네. 일단 위만부터 시작해서 우거왕 때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 천자를 만나러 가는 제후국으로서 그 천자의 나라의 천자를 만나러 가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괘씸했을 수도 있죠. 예. 괘씸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위만부터 우거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의 왕들은 아니 네가 천자야? 나도 천자인데. 그럴 수 있죠. 내가 네. 니를 왜 만나러 가야 돼? 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기에서는 이제 우거 때는 점점 더 한나라에서도 망명자가 들어와서 더 커졌고 천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고조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들은 천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 고조선이 막혀가지고 못 통한다 라는 어떠한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바로 조한대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국 한나라에서 명분을 찾는 바로 그런 과정일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묻지마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삶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전쟁을 일으키진 않죠. 그렇죠. 네. 전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등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실리에 있어서 이득을 취할 수 없고 계속 무언가 뺏긴다. 그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제 전쟁은 일어나는 건데 한나라가 굉장히 거대하고 고조선이 굉장히 미약했다면 전쟁이 사실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침략이라고 표현하겠죠. 네, 단순히 그냥 훅가삼 쓸어버리는 네, 거죠. 그냥 침략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냥 꿀밤 팍 때리듯이. 네. 네. 실제로 몽고가 전쟁했다기보다는 유럽을 침략했다. 학살이죠, 학살. 예, 침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전투에서 뭐 몽고가 단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사막고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네.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 네. 바로 한나라의 무왕과 고조선의 우거왕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한나라의 무왕은 최강의 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왕이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 무라는 자를 그 칭호에 쓴 왕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도 중국 최고의 이제 정복군주로 보는 사람이 3명 있어요. 그 뭐 영화 안시성에서 유명했던 당태종. 네네. 그 다음에 한나라의 한무제. 그리고 그 명나라의 그 누구죠? 그 주원장의 아들이었던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된, 네, 왕이 있죠. 네, 그 검색하고 얘기해. 이건 막 던져가지고. 막 던지는 서로 거 아닙니다. 당황스럽게 지금. 막 던지는 거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네. 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군주로 이제 가장 유명했던 네네. 그런 왕들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한무제면, 예. 무엇보다 한무제가 위대한 이유가 흉노를 토벌했다는 겁니다. 네. 이 흉노란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당시 그, 유방과 항우의 그러한 그 대전 이후에 그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흉노에 깝죽대다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 한나라 황실의 여자를 조공으로 바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대한 양의 어떤 재물을 조공을 바쳤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나라가 흉노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흉노를 무제 때 와가지고 정벌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게 됐던 때가 바로 한나라 무제 때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티벳, 지금 티벳이야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원래 티벳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거든요. 이러한 티벳을 정벌하고, 한때 그 여러분들 영화로도 나왔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중국과 로마가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예, 한나라죠. 네네, 한나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때가 중국 한나라 무제 때가 아니었나. 바로 이 무제가 바로 고조선의 우거왕과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대로서 고조선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찾는 명분이 저는 충격이었던 거죠. 와, 이 고조선의 왕은 천자를 아련하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조선 주변의 나라들이 한나라 무제, 그 무서운 한나라 무제한테 배할을 하고 싶은데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조선이 건방지다가 아니라, 고조선이 얼마나 셌길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나라 무제가 이 꼬투리를 잡고 드디어 사신을 보내서 이 우거왕에게 경고를 하러 보내게 됩니다. 일종의 도발이죠. 도발을 하러 보내는 거죠. 네, 도발이죠.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네, 싸우고는 싶은데 상대가 안 받아주니까. 그렇습니다. 트집 잡는 거예요. 맞죠. 자, 이때 한나라의 서파라는 신하를 한나라 무제 때 서파라는 신하를 우거를 좀 나무라고 깨우쳐줘라. 이 건방진 자식 말이야. 네. 지금 천하 통일을 이룬 이 흉노를 정발한 감히나 한무제를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냐 해서 서파를 고조선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고조선에 보내서 딱 서파가 가서 우거왕 앞에서 큰 소리를 좀 쳤습니다. 그러자 우거왕이 이 자식이 뭐야? 이거 너 죽고 싶어 너? 이거 뭐 헛소리 하려고 지금 고조선까지 온 거야 너 지금? 하고 쫓아보냅니다. 자, 끝내 한나라 무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서파는 한나라 무제 성격을 또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은 한나라 무제가 굉장히 어떤 그 정도의 정복과 굉장한 카리스마가 없었다면 폭군이라고 일컬어질지도 몰랐거든요. 성격이 엄청나게 좀 더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런 이제 정복군주의 성향은 이런 면에서 사소한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네, 10명을 그렇죠.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라고. 그렇죠. 딱 거기에 들어맞는 사람이 한무제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그 정말 좀 쉽게 생각했었던 네.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봤었던 영화 중에 좀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리스 300. 300.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스파르타.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 나는 자비롭다. 예, 그렇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그 그리스 그 스파르타의 그 병사 300명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장수를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화가 난다고? 예, 화가 난다고 자기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던 모든 장수들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그 이유 하나만. 그렇습니다. 한무제도 그렇거든요. 한무제도 실제로 전쟁에서 패하거나 하면 즉결 처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파도 무서웠겠죠. 무서웠겠죠. 네. 네. 이러한 서파가 이제 고조선의 국경을 떠나서 다시 한나라로 떠나야 되는데 국경쯤 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이 서파를 마중 나와줬던 고조선의 어떤 그러한 귀족이 있었는데 비왕 장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왕, 이제 조선의 비왕 이 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파를 탁 보내면서 다시는 이제 우리 이런 일로 얼굴 보지 말자. 신건방지게 자꾸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그냥 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내는 찰나, 야, 이 서파가 무서웠다. 뭐라도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신의 사신을 영접하던 비왕, 조선의 비왕 장을 거기서 암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뒤통수를 친 거네요. 네. 그리고는 바로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새에 들어가서 천자에게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전하. 아시죠? 폐하라고. 폐하. 그렇죠. 야, 이제 한나라 무제가 화는 나는 거예요. 와, 이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기껏 내가 이거 고조선 애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천자 나를 좀 배알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 멍청한 신하 같은 일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조선에 또 장수 하나를 또 지가 이렇게 또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 꾸짖진 않고 이 서파를 요동에 있는 어떤 그 동도부위라는 관직을 그냥 임명해 줍니다. 아니면 이 한무제가 그때 머리가 팍 돌아간다는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위만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의 이러한 행태를 봤었을 때 네. 자존심이 정말 센 나라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자신의 나라에 이러한 이제 해코지를 한 사람을 과연 가만히 놔둘까? 그렇습니다. 킬더건님 말처럼 예. 이 고조선의 위만조선 우거왕은 그렇죠. 서파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비왕 장을 죽인 저 서파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요동에 있었던 서파를 특공대를 파견해서 바로 제거해버리죠. 드디어 한무제가 명분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파를 만약에 이제 한무제가 팽해버렸다거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내친다든가 했었으면 이 서파에 대한 이제 고조선, 그러니까 우거왕의 이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서파는 관직을 받았단 말이죠. 관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나라의 관료를 다른 나라가 죽였다. 그렇죠. 그것도 침략한 거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되면 네가 먼저 때렸어? 나도 때려야지 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실제로는 한나라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고조선이 먼저 때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파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의 한무제는 그 고조선의 우거왕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서파라는 사신을 보냈고, 이 서파는 고조선의 우거왕이 한나라 무제의 경고를 듣지 않고 굉장히 그 당당함의 위세가 눌렸고,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 무제가 너무 무서웠던 서파가 자신을 호위해주던 조선의 어떤 귀족 비왕장을 그 국경을 넘기 전에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고조선의 우거왕은 그 한나라로 돌아간 서파를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 한나라를 침범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한나라 무제, 한나라 무왕은 드디어 고조선에 있는 우거왕, 그리고 고조선과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환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한나라 군이 고조선을 침략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고조선은 어떻게 이 강대한 한나라군을 맞아서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어요. 아, 아니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데 이 지금 이렇게 요즘 사막고래님 케이블 TV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드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요. 꼭 그거 같지 않나요? 아해능할 때. 아니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주신다면 제가 바로 이때 광고를 넣겠습니다. 아, 사막고래님이 아니라 김성주 씨 같아요. 네네. 가면을 벗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조한대전. 제가 뭐 임의로 붙여봤는데, 이 조한대전의 서막이 지금 이렇게 열렸고, 이제 어떻게 해서 강력한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의 전쟁이 시작됐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빨리 다음 시간이 돼서 빨리 녹화했으면 좋겠네. 좋습니다. 자, 월요일 여러분들 뭐 전부 다 월요병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좀 무거워요 지금 전반적으로 느낌이. 그냥 다 무거워 보이죠. 네, 피곤합니다 네, 지금. 네. 하지만 조한 전쟁을 싣고 가야 되니까. 잘생긴 얼굴이 지금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솔직히. 월요일처럼 생겼어 제 얼굴. 거울 봤는데 제 얼굴이 월요일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뭐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일단 인사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조한 전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우리 고조선의 역사 이야기 모두 한번 다시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